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대장암센터에 있는 대장문외과 조현민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을 해서 이제 선진국 배열에 끼게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식생활이 채소류가 많이 줄고 고기류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바뀌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운동량도 줄고 비만 인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대장암은 선진국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그런 암입니다. 사실 대장암 초기에는 우리가 다른 병도 그렇지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40대 내지 50대 이후에 원인 모를 빈혈이 생긴다든지 배변 습관의 변화가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불편함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게 있으면 대장암을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증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대장암은 아닌데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대장이 있고 쭉 돌아서 중간에 횡행결장이라고 있고 왼쪽 대장이 있고 항문 쪽으로 내려가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부위별로 우리가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생긴 대장은 대장의 직경이 굵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어쨌거나 사이즈가 많이 커지게 되면 혹처럼 만져지는 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암이 생기면 그 암에서 조금씩 출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량씩. 그게 만성화가 되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 볼 때 검붉은 색의 혈변 비슷한 그런 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생기는 대장은 오른쪽에 생기는 대장보다는 내경이 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비기가 좀 있다가 갑자기 또 설사처럼 바뀌었다가 하여튼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변을 보는데 핏기가 좀 비친다든지 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항문 근방에 있는 직장암이 발생하면 변 볼 때 핏기가 비친다든지 점액성 변이 좀 나온다든지 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그런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대장암 자체가 유전병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대장암에 걸린 적이 있다 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올라간다고 돼 있고요. 우리가 가족성 용종증이라는 병도 있고 비가족성 용종증이라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잠재되어 있던 유전 질환이 때가 되면 발현을 하게 돼서 증상으로도 나타나고 오랫동안 갖고 있게 되면 암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유전성 질환입니다. 또한 크론병이라든지 우리가 궤양성 대장염과 같이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발병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에는 비만하다든지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한다든지 나이가 많아지는 것도 고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보다 조금 심한 단계까지를 우리가 1기라 그러고 2기는 1기보다 좀 더 근육층을 뚫고 나가는 걸 우리가 2기라 그러고 3기는 주변에 임파선까지 간 거를 3기라 그러고 4기는 다른 데로 전이한 걸 4기라고 합니다. 1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 하면 열에 9명 이상이 완치가 되는 병이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열에 한 8명 정도는 완치가 되고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열에 한 7명 가까이 완치가 됩니다. 근데 4기가 되면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완치율을 사실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종이라고 하면 양성종양입니다. 대장에 발생한 양성종양. 대장암은 크게 발생 경로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눕니다. 선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암으로 발전되는 게 한 80 내지 85% 정도를 차지하고요. 15 내지 20% 정도에서는 처음부터 대장에 암이 발생하는 그렇게 크게 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대장내시경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한 50세 전후해서 일단 대장암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검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5년 주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이제 권하고 있고요. 만약에 검사를 했더니 용종이 발생했다. 근데 용종을 좀 위험도를 나누어서 사이즈가 크다든지 좀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선종을 발견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그냥 선종만 발견됐다 하는 경우에는 3년 후에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하면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절제를 한 걸 가지고 조직 검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초기고 수술과 비견해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 정립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수술 안 하고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절제술만으로 치료를 끝내게 됩니다. 대장암은 결장하고 직장암하고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결장암 같은 경우는 1기하고 2기는 대개 수술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2기 중에서 고위험군하고 주변 임파절까지 전이가 된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보조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결장암이 4기에 발견이 됐다. 그런 경우에 수술이 가능한 4기네?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보편적이고요.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만약에 항암 치료 효과가 좋아서 이제 수술할 수가 있네 하는 정도로 병세가 바뀌면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게 일단 큰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1기인 경우에는 수술로 끝나고요. 2기나 3기인 경우에는 다학제 치료라 그래서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 거기다가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항암제를 섞는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마저 하는 3가지 치료를 같이 하는 쪽으로 직장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4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 치료를 주로 해서 만약에 수술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 25%에서 30% 정도는 이미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4기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거죠. 1기, 2기, 3기인 경우에 우리가 완치도 되지만 크게 봐서 한 20, 30%는 재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재발이라는 게 결국 전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직장은 우리가 항문에서부터 한 뼘, 한 15cm 정도까지를 우리가 직장이라고 합니다. 직장이 놓여 있는 위치가 골반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골반은 직장만 있는 게 아니고 소변을 보는 배뇨신경이라든지 성신경이라든지 하는 신경들이 같이 그쪽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치료하는데 그 신경들을 어쩔 수 없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료에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병을 깨끗하게 제거를 한다가 기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주변으로 지나가는 중요한 그런 구조물에 손상 없이 제거를 한다는 게 또 하나의 원칙이고 항문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문을 살린다 하는 그런 3가지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병을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원칙이 되겠죠. 네, 이 환자분은 항문 바로 위쪽 직장에 발생한 직장암 환자입니다. MRI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항문까지 다 없애버려야 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바로 수술을 안 하고 여기다가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서 이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우리가 항문을 살리면서 직장을 잘라내는 그런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변의 창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직장암을 치료하느라고 직장 자체를 잘라버리게 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창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까 항문도 조금 헐 수 있고 사회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하는 후유증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주변으로 가는 신경들, 배뇨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신경이라든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된다든지 남자의 경우, 또 사정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여자들 같은 경우도 유사한 성생활에 불편한 증상이 남는다든지, 폐경 후인 경우에는 별 문제지만 폐경 전인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상당히 많은 수에서 한 열에 6명 정도 폐경이 올 수 있습니다. 직장학문기능검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학문의 그야말로 기능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직장학문은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이 서로 협동을 해서 기능을 합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의 기능과 수술 후의 기능을 같이 평가를 해서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후유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그런 치료 기기를 통해서 수술 이후에 그 환자 직장 항문 기능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장문외과에서는 거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검사실을 저희 병원만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예방하고 2차 예방을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차적인 예방은 사실 여러 암종하고 비슷합니다.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육류 섭취가 과도하지 않게끔 좀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해서 드시는 게 좋고, 채소류를 많이 드시고 변이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변에 의한 독성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생활 습관과 음식물 조절, 운동 그런 게 굉장히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대장 내시경을 해서 그 용종은 우리가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용종을 제거를 하면 대장암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걸 2차 예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암들은 대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장암은 예외입니다. 사기가 되더라도 수술로 제거가 가능해서 제거를 하면 우리가 간하고 폐 같은 경우에 전이가 있더라도 수술 치료를 하게 되면 열에 한 4, 5명까지도 완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요즘은 여러 가지 치료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암제도 좋아졌고 방사선 치료라는 무기도 있고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 복강경 수술도 있고 로봇 수술도 있고 환자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